안녕하십니까. 인생을 성형하는 남자 정영기입니다. 얼마 전에 박원순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이전에 박원순과 대비되는 어떤 행동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정몽구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남자라면 정몽구처럼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여기서는 경영자 정몽구 또는 정주영의 아들 정몽구, 그 다음에 현대 기아차 회장을 지낸 정몽구가 아니라 남자로서의 정몽구를 조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몽구는 2009년에 그 부인 이정화 씨를 잃었습니다. 근데 상처를 한 다음에 비서실에서 여비서를 이렇게 다 빼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나이 그때가 71세입니다. 만으로. 그런데도 자기가 여자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정몽구가 어떤 경영자입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박상하 씨가 이기는 정몽구, 지지 않는 이건희. 이 박상하 씨는 또 정주영과 이병철도 이렇게 데뷔했습니다. 이기는 정주영, 그리고 지지 않는 이병철. 공격형, 그리고 적극적이고 밀어붙이는 저돌적 스타일의 정씨 집안. 그 다음에 이씨 집안은 지지 않는, 버텨서 이기는, 그리고 수동적인 것 같지만 그 속에 수동공격성을 지니고 있는 이렇게 이건희와 정몽구를 이야기했는데, 정몽구가 남과 싸워서 이겼는데 자신과 싸워서도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71세나 먹었지만 여비서가 있으면 내가 여자한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 내가 여자한테 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비서를 다 빼라고 했다는 거죠. 여자가 못 이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도 재벌도 이렇게 여자한테는 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이기기도 하지만 자기를 이기기도 한 극기, 옛날 사람들이 극기복례 그랬잖아요. 자신을 이기고 그 다음에 예로 돌아간다. 그래서 극기훈련 지금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극기. 그런데 남 이기는 것보다도 자기 이기는 게 더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정몽구를 남자로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자존감이 그만큼 높았죠. 자, 나는 나를 존경해야 할 사람이다. 나는 큰 사람이다. 큰 그릇이다. 그리고 연대적으로, 관계적으로 자기를 인식했죠. 나는 재벌을 창업한 정주영의 아들이요. 그리고 지금 정의선 아들의 아버지다. 아버지의 아들이요. 아들의 아버지로서 중간 상대를 잇는 내가 대들보 역할을 해야 되지. 내가 여기서 유혹에 든다든가 시험에 든다든가 여자 문제 때문에 잘못되면 이건 가문의 수치다. 그리고 명분을 크게 잡은 거죠. 이 정씨 집안에, 또는 대한민국 재벌에, 또는 세계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그렇게 크게 잡은 거죠. 근데 보통 사람한테 뭐가 그런 게 있느냐. 어찌 보면 박원순 같은 이렇게 그 서울시를 책임진 사람도 그런 게 없었는데, 그래요. 박원순은 그때 저보다 2살 많네요. 제가 오팔린 개띠, 박원순이 5, 6년생이니까. 근데 몇 년 전부터 그 성추행이 있었다고 전 여비서가 이렇게 신고를 했으니까 아마 50대 말부터 그랬는가 보죠. 근데 그는 자살로 마감을 했고, 그리고 재산은 없어가지고 마이너스 7억이던가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작게 생각했다는 거죠. 소아와 대아의 문제죠, 이게. 자기를 크게 본 게 아니라 자기를 작게 봤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고관대직에 올랐으면서도. 그리고 어찌 보면 자신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자기 절제력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정몽구의 특징은 절제를 했는데, 근데 나는 정몽구가 아니라 박원순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없다.
자, 그런데 유산을 우리가 그렇게 가시적인 것만 따질 게 아니라 유산에는 이렇게 가시적인 것도 있지만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역시 재력이다. 그리고 우리는 자체로서 매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자궁에서 나온 모두 다 왕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이 없다고 해서, 강남에 아파트가 없다고 해서, 그리고 권력이 없다고 해서, 그리고 나는 볼품이 없다. 내가 봐도 내 거울 앞에 서봐도 내가 봐도 이런데, 아니, 자기를 그렇게 비하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없을수록 체력도 매력도 재력이나 권력도 어디 하나 구석을 뜯어봐도 볼품이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 자녀는 그런 부모를 둔 사람으로서 얼마나 하찮게 생각했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그 부모님한테 고마운 게 우리 어머니 초등학교 4학년 중퇴, 아버지 2학년 중퇴, 재산 거의 없어요. 뭐 몇마지기 돈 몇마지기 남기고 집 한 채 남기고. 그러나 6남매 나와가지고 그 키운 게 그 재벌들이 강남 부자들이 자녀 가르치는 것보다도 훨씬 힘들었잖아요. 그 비가시적 가치를 보는 겁니다. 비가시적 근면성, 그리고 성실성, 그 검소함, 그런 태도, 이런 것이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유산이 없다고 해서 이런 것도 없고 또 가시적인 재산도 없다고 해가지고 자기만 생각하고 그냥 어떤 성적인 그런 그 뭐랄까요, 그 여자를 핍박한다든가 물리적으로 성적으로 그렇게 해서 마치 우주에 자기만 있는 것 같이 하면 재산도 안 남겨주면서, 그리고 권력이나 뭐 어떤 그 보호막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렇게 자기가 못난 부모라고 하면서 자녀에게 그러면 이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을 다 말아먹어버리고 오히려 그 부담만, 짐만 주고 간다면 그게 올바로 된 겁니까? 제가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자녀 가르칠 때도 그래요. 양극화가 가시적인 데서 일어나지만 또 비가시적인 데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부모 대할 사람, 진짜 다른 그 조건이 안 좋아서 정말 좋은 부모가 돼야 할 사람, 그래서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고 어떻게 해야 좋은 부모가 되는가 하는 것을 배워야 할 사람들은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부모 교육한다고도 안 나타나고, 안 배워도 될 사람들은 차고 넘치도록 와서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적인 거, 비가시적인 것이 두루두루 갖춰준 그런 자녀와 그렇지 못한 부모를 둔 자녀는 그러면 더 이제 대를 이어가면서 차이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를테면 나는 박원순에다 어떻게 비교를 하겠느냐, 나를 어떻게 정몽구한테 비교하겠느냐 하고 거기에 될 사람이 아니다. 나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더 자존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연대적으로 생각해야 되죠. 적어도 가족이라도. 그리고 크게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한미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나도 이렇게 한미하지만 다음 때에서라도 좋은 사람이 나오려면 내가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라도 그런 그 자녀에게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 돼야겠구나. 그래야 다음 때에서라도 뭔가 비전이 있는 거죠. 안 돼. 개천에서는 욕 못 나와. 내가 뭐 가진 게 뭐가 있다고, 내가 더 이상 뭐가 망가진다고 하면서 자기를 망가뜨려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다 욕먹게 해서 그 자녀가 얼굴도 못 들게 만든다면, 그러면 완전히 어찌 보면 자기 절제력이 없어가지고 자기만 망친 게 아니라 위로도 부모가 욕먹게 하고 자녀도 인생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요즘 자녀들 소망이 뭡니까? 초등학교 2학년이 그 시 썼다는 거 아주 유명한 거 있잖아요. 초 2년생.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 주니까.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걸 주니까.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와 함께 놀아주니까.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초등학교 2학년이 쓴 그 시, MBC 일요일 밤에 나와서
유명해졌다고 하던가요? 엄마, 냉장고, 강아지, 이건 있어서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먹여주고 나를 이뻐하는데 아빠는 왜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있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아빠는 임신할 때만 필요하다. 그게 무슨 소리냐? 이제 임신할 때도 필요 없다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미혼모 있었죠? 이제 비혼모예요. 이 사유라라는 사람. 일본 정자은행에서 아빠도 없는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왜 비혼모 될 권리를 막느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게 합법이 아니니까 그런가 봐요. 이렇게 아빠 없이 엄마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좀 문제제기하고 있잖아요. 자, 남편 없이 엄마 될 권리를 왜 무시합니까? 이렇게 얘기해. 저도 뭐 그 페미니스트들 이야기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아빠를 이제 옛날 뭐 아빠 상실 시대를 넘어서 아빠 사례 시대를 넘어서 이제 아빠 부정 시대, 아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빠 된 사람들, 고령화된 노인들, 이게 남자들 얘기예요. 특히 흉포해진 노인 성범죄뿐만 아니라 폭력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 청소년 연소화되고 집단화되고 폭력화되는 포악화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위로 가면서 65세 이상 노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범죄가 일어나는데 그거 역시 남자라는 거예요. 이 말년에 어찌 보면 그만큼 자긍심이 없어서 그런 관계에 이렇게 뿌리고 다니는 거죠. 그 초등학생이 묻듯이 아빠가 왜 필요한지. 이렇게 여자들이 말하듯이 남편 없이 좀 엄마 될 자격,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권리 안 주느냐. 저 일본 여자 사유리는, 정자 근해에서, 일본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비혼모, 이제 미혼의 문제가 아니라 비혼이에요. 옛날에는 아직 결혼 안 한 그랬는데, 아예 결혼할 생각 없다. 남편 줄 생각은 없는데, 근데 아기는 갖고 싶다. 해서 이제 미혼모 얘기가 아니라 비혼모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부정되는 거예요, 이게. 아빠들이 그동안 그만큼 죄업을 많이 쌓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에서는 뭐였어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동네가 다 필요하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가족이라도 좀 온전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가족 필요 없어. 엄마만 있으면 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어머니가 아빠 역할까지 하면서 가족 역할과 동네 역할까지 전부 다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아빠들이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어찌 보면 자기 부모라든가 옆에서 본 이 아빠들 모습이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일부에서는 이렇게 생긴다는 이야기죠. 자기가 그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본 이 아빠의 모습이 차라리 없는 게, 그런데 이제 그 아빠를 선택할 수 없는, 엄마를 선택할 수 없는 자녀 입장에서는 그런 그 가정에 태어나는 게 정말 이제 그에게 어떤 운명일지 그 문제는 우리가 또 따져봐야 되죠. 우리가 애완견 한 마리만 키우려고 해도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런데 이 아이를 키우고 낳고 키우고 그러는 데는 우리가 너무 공부를 안 해요. 유대인들은 이제 그런 것도 철저히 교육시킨다고 하는데 미리미리 그런 애완견도 그런 공부를 하고 키우면 이런 공부할 때와 또 실상은 또 다르잖아요. 아이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워가면서 하는 거죠. 저도 지금 30대 되는 두 아들 키우면서 여기서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만 또 둘 다 교육자이기는 했었지만 정말 아마추어였었죠. 키우면서 배우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남녀 관계에서 둘이 상하 관계가 아니라 이 대등한 관계가 되려면 이 매력도 있어야 되고 재력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그러죠. 체력도 필요하고 또는 뭐 이 정력 또는 그 정신력 또는 정서력 여러 가지 그런 그 힘이 필요하죠. 힘. 여러 힘이 필요한데 그런 힘들을 우리가 그 이를테면 갖추어서 부와 모가 그걸 협력해서 갖춰야 되는데 이렇게 모의 반란이 이제 아주 극단적인 사례죠. 이런 거는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그 대중매체를 타고 나가면 아하 나도 우리 아버지랑 사는 거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사는 거 보니까 차라리 그런 남자는 없는 게 낫다. 남편으로서의 남자는 그냥 아는 사람 남자로서는 필요한 남자는 있을지 몰라도 심심할 때 부모로서의 남자는 남편으로서의 남자는 나는 낙제 점수 준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매력만 해도 그래요. 이게 매력만 해도 성적 매력으로만이 아니라 사실은 매력을 볼 때도 우주 비행사를 뽑을 때도 매력을 본다고 해요. 왜 매력이 중요하냐면 자기 매력과 타인의 매력이 있는데 그 타인도 매력이 있어야 자기가 그 우주 비행 훈련할 때도 그걸 견딜 수가 있고 그리고 우주 비행 중에도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도 자기 매력에 대한 긍지가 있고 그리고 타인이 매력이 있을 때 그것을 견디는 힘이 즉 고난을 돌파하는 힘이 훨씬 세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체적 매력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자기가 봤을 때 제 눈에 안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매력이 있어요. 자기도 매력을 풍겨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력, 권력, 체력, 정신력, 정서력, 감정력 여러 가지 힘이 있어야 되지. 힘이. 그 힘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몽구처럼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한미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만 해도 그래요. 그 동네에서 몇십 년을 살다 갔기 때문에 그 둥지 같은 동네에 벗어나지 않고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몇십 년을 살았거든요. 큰 어떤 공간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르고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외국도 안 나가보고 그리고 그 인식 세계나 지적 세계나 경험 세계도 협소했을 수가 있죠. 그렇긴 하지만 그 밖에 인성적인 측면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가시적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가문의식을 갖는 거, 그 부모를 이렇게도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아까 그 부모가 왜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 중학생들한테 꿈을 물으면 너 꿈이 뭐야? 그러면 저는 건물주 아버지를 드는 겁니다. 재벌 2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나한테 아파트 하나도 상속 못 해주고 강남에다가 아파트 한 채도 마련해야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재벌 2세가 되는 건데 왜 우리 아버지는 재벌 되려고 노력도 안 하고 왜 그렇게 그냥 월급쟁이에 만족해가지고 그렇게 돈도 못 모으고 맨날 부모 어머니하고 싸우고 그랬는지 몰라요. 돈 때문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한다고 해요. 자녀들이. 그처럼 우리는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를 하지만 이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뭘 바라고 왜 뼈덕도 못 버텨주려면서 날 낳느냐는 뭐 그런 이야기도 들리기도 하고 그래. 참 어려운 부모 노릇도 어려운 거고 자식 노릇도 참 어려운 건데 그래서 이렇게 가문의식을 갖는 것이 전근대적이고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식 하나 키우는데 동네가 필요한 거고 국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본 거예요. 이게 역시 봉건적 개념이고 정근대적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집에서 태어나서 어떤 이 분야에 가서 어떤 그 다음에 일가를 이루어서 일가를 이룬다는 것은 직업적 성공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분가해가지고 가족적 성공도 하고 그리고 가족에게 또는 국가에게 여기 집 나오잖아요. 기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어찌 보면 한국에 태어난 사람들의 이 인생적 사명으로 보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비전과 미션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 우리가 이제 그런 요구를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국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면 이게 너무 파편화돼 가지고 자기가 한미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나는 부모한테 덮은 거 하나도 없다. 그리고 나는 자식한테 물려줄 것도 하나 없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쓴다.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식을 그렇게 소유물로 보고 자기 인생을 자기 걸로 봐가지고 부모는 물려주기만 했어도 내 몸을 이 심신을 물려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부모를 이렇게 저주하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따지면 또 비교해가지고 다른 부모는
왜 엄마는 그러면 누구 엄마처럼 약사도 못 되고 의사도 못 되고 선생도 못 됐느냐고. 이렇게 나오면 어려운 문제죠, 참. 그런데 그렇게 싸가지 없는 자식들이 있을 수가 있고 문제 있는 부모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차원에서 정몽구처럼 이렇게 어떤 가문적 의식이랄까요? 이 대화적 의식이랄까요? 그리고 자기를 크게 보는. 그래서 내가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걸 자식한테 현상 유지도 못 해가지고 물려주는 것은 그런 의식이 정말 빚을 물려받는 부모에게 그래서 자녀에게 빚을 물려주는 부모라면 더욱더 다른 보이지 않는 재력은 펑크가 난 거잖아요. 적자 인생인 거잖아요. 그럼 다른 쪽에서라도 흑자 인생을 향유해서 상쇄를 시켜가지고 본전 인생이라도 하고 가야죠. 총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재산을 물려주기는커녕 부채를 남겨줬지만 내가 그 상속 포기하고 그리고 그 부채를 갚으려고 어찌됐든 성실하게 근면하게 검소하게 열심히 살았다. 그래서 아버지 인생을 나는 헛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아버지의 인생으로서 내가 아버지의 그 적잖았던 그런 재력적 측면 그걸 메워서 프레스로 만들겠다. 그 아버지가 그 이를테면 갚지 못했던 돈 상속 포기를 해서 갚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많이 벌게 된다면은 그것을 갚아서 그 눈물 나는 그 돈을 사회에 기부는 못할 망정 적어도 원금이라도 갚겠다 하는 자세를 가족에서 빌렸던 남한테 빌렸던 그렇게 가질 때 관계도 딱 이 아버지 건 뗄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긴 하지만 그런 자세를 갖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나 꼰대 같은 소리 하는가요? 너무나 이 조선시대 봉건시대 인물이 와가지고 양반 같은 소리 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몇 번 얘기했지만 정몽구처럼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나는 정몽구처럼 절제할 게 없어. 내가 뭐 가진 게 있다고 무슨 욕망이 있다고. 나는 나만 위해서 살다가 내 쾌락만 추구하다가 내 부모 이름 더럽히는 거 뭐 어때? 내 자식들 내 덕 어차피 볼 건 다 끝났어. 여기서 더 이상 뭐가 나빠지겠어 하면서 그 어떤 성적 만족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망치면서 다른 인생까지 망치고 또 자살을 해서 이 자녀에게 이 자기 인생을 흑역사로 남기고 가는 그런 부모가 된다면 그런 부모를 둔 자녀는 얼마나 짐이 많겠습니까? 절제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그걸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그 남자라면 우리가 이렇게 여자들이 이제 대등함을 추구하고 있어서 옛날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남자들은 이 절제하는 것이 지능보다도 정서지능이라든가 어떤 인지지능이라든가 그 어떤 능력보다도 절제력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욕망을 조절할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부부와 이렇게 그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힘. 사실은 여자가 그게 뛰어나기 때문에 남자보다 더 장수를 하고 남자보다 자녀에게 더 존경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잖아요. 아빠는 욱하면 막 그나마 이 분노, 불안 막 표출하는데요. 엄마는 그걸 절제할 줄 알잖아요. 아빠보다 더. 그래서 아빠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아까 초등학교 학생이 썼던 시에서 아빠는 뭐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은 그래. 맞다고 쳐가지고 나도 네 아빠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도 이 냉장고도 이 강아지도 그리고 네가 먹는 그것도 그리고 이 엄마가 널 이뻐할 수 있는 그것도 그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 이 공간도 아빠가 힘들게 벌어서 이렇게 된 거야.
아빠가 또 경제적으로 그 능력이 없어서 제대로 못 벌어온다 하더라도 그런 아빠에 대해서 긍정문을 써줘야 돼. 택시 기사들이 쓴 이 책들을 보면 택시 안에서 부인들은 남편 욕을 많이 한다고 해요. 흉도 많이 보고 그 인간 때문에 그 인간만 안 만났어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편들은 마누라 아내 흉 안 본다고 해요. 물론 이제 끼리끼리 사니까 자기가 만난 부인이 네가 그런 정도 수준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남자는 하향 결혼을 하고 여자는 상향 결혼을 하니까 여자는 더 가능성이 있었는데 나처럼 초등학교 중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대학교 나온 사람처럼 높은 고관대작하고 결혼을 하는 얘가 지금 70대 같으면 있어요. 물론 지금도 여자보다도 남자가 더 높은 그런 상향 결혼을 하죠. 여자가. 그러니까 여자는 이제 가능성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죠. 발 없는 말도 천리를 도는데 택시기사가 들은 그 말, 그것은 결국은 자기가 이제 택시기사가 상담사일 수도 있고 말이 전파 안 되리라고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가 한 말은 비밀이 없는 겁니다. 세계 비밀이 없다고 하잖아요. 당신이 들었고 내가 들었고 한데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트레스를 위해서 그렇게 남자도 어디 가서 부인 흉보고 자식들 흉보고 억압하고 그런 그 이를테면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자들이 남자에 대해서 과소평가한다는 걸 알길 바라고 남자라면 이 정몽구처럼 절제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기업가로서의 정몽구니까 이제 절제력이 아마 필요했을 거예요. 가진 게 많으니까. 그러나 박원순도 가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절제 못해서 참 그래 이 돌아가신 양반 가지고 뭐 이야기하는 게 좀 안 되긴 했지만 인생 성향이다 보니까 해본 겁니다. 오늘 인생 이렇게 둥글둥글 살라고 용 돼 있네요. 예, 이런 필통 계란 같은 모양이네요. 원만하게 살라고 남자처럼 뚝뚝 붉어지지 않고 이렇게 원활하게 원만하게 살라고 부인과 소통 잘하면서 살라고 이런 필통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